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퀀트 전략가 바람돌이입니다. 20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제가 항상 1순위로 두는 원칙 아시죠? 맞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입니다. 자, 요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막연하게 공포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걸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엄청난 확률적 기회로 보고 계시나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요. LS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2026년 하반기 운송업 전망 리포트입니다. 단순하게 테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 프레임워크로 이 물류 섹터를 뜯어볼 겁니다. 결국 투자는 결과보다 이 훌륭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계절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이 리포트를 딱 펴면 헤겔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의 날개를 편다. 주식시장에서 이 말 진짜 뼈 때리는 진리거든요. 정말로 구조적이고 큰 수익을 주는 비대칭적 기회는요. 위기의 그림자가 시장을 완전히 덮고 나서야, 즉 황혼이 되어서야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매크로 환경부터 시작해서 항공, 해운, 유군 섹터를 순서대로 짚어보고요. 이어서 밸류에이션 분석과 우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한 전략까지 아주 빠르게 하지만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 환경, 바로 이 공급망 대격동 상황부터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물류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배들이 수에즈 운하로 못 가고 저 밑에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삥 둘러서 우회해야 하잖아요. 그럼 운항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톤마일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배가 이동하는 거리가 확 늘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배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아주 강력한 구조적 수급 압박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는 항공 섹터입니다. 단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지점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긍정적인 소비 트렌드만 보고 덜컥 투자했다가 아주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결과론적 패착이었죠. 지금 항공주 강세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천공항 여객수송 실적이 전년 대비 9% 넘게 올랐고 탑승률도 엄청나다. 이런 화려한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탑라인은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미친 듯이 치솟는 항공유 가격과 원화 약세입니다. 이 비용 리스크를 기대값 계산에 안 넣으면 다가오는 3분기 최대 성수기에 오히려 수익성이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확률적 우위를 정할 수 있는 해운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원유 같은 액체를 나르는 배를 웻벌크라고 하고요.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고체를 나르는 배를 드라이벌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수급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먼저 웻벌크, 이 탱커 시장은 현재 그야말로 확정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때리면서 그동안 몰래 원유를 실어 나르던 150척에서 200척 규모의 불법 그림자 선대들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돼 버렸거든요. 갈 곳 잃은 막대한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900척 남짓한 정상적인 탱커선들한테 다 쏠리는 겁니다. 거기에 전 세계 배들이 노후화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완벽한 공급 스퀴즈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컨테이너선 시장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러니까 SCFI가 2218포인트까지 반등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야, 바닥 찍었다 하면서 요생을 바라고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2027년부터 자그마치 1200만 TEU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규모의 새 배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옵니다. 단기적인 운임 반등 모멘텀하고 이 거대한 구조적 공급 폭탄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벌크 시장의 대표 지표죠. 발틱 운임 지수인 BDI는 지금 3000포인트 선에서 꽤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광석 재고를 막 쌓아두고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를 좀 냉정하게 보면 정작 중국의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확실한 신호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여러분의 확률 모델에 꼭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는 육상 운송, 그 중에서도 피 튀기는 이커머스 인프라 전쟁입니다. 사실 이커머스 플랫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제일 확실하게 돈 버는 쪽은 누굴까요? 네, 바로 무기를 대주는 쪽입니다. 최근에 업계 1위인 플랫폼에서 이슈가 좀 생기면서 반격에 나선 경쟁사들이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핵심 무기가 바로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라스트 마일 배송 능력입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구축할 돈이나 시간이 없는 플랫폼들은 결국 제3자 물류 기업들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타이밍이 온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1위인 CJ 대한통운의 40%라는 시장 점유율. 이거 진짜 무서운 숫자거든요. 이커머스 회사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경제적 해자, 즉 모트를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의 논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최선어주를 꼽아보는 밸류에이션 분석입니다. 퀀트 전략가로서 저는 결국 냉혹한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여기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시죠. 글로벌 1등 선사인 머스크는 지금 수익률도 마이너스에 멀티플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페노션과 HMM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되어 할인을 받고 있죠. 하방은 꽉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대칭적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즉 확실한 안전 마진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토픽은 단연 페노션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목표가를 8,700원으로 올렸죠. 페노션은 옛날처럼 단순한 건화물 선사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웩벌크와 LNG까지 다루는 종합 에너지 해운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아까 확인했던 웩벌크의 공급 부족 수혜를 그대로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주가는 놀랍게도 장부 가치의 딱 절반, PBR 0.5배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싼 거죠. 현대글로비스도 아주 훌륭한 구조적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는 32만 원 수준이고요. 지금 자동차 나르는 배들이 워낙 부족한 데다가 중국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막 전 세계로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잖아요. 2025년이면 거의 400만 대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 이 폭발적인 수출 물량이 결국 현대글로비스의 운임 협상력과 실적을 무섭게 끌어올릴 핵심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경우는 글로벌 물류 회사들하고 멀티플을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통합배송 인프라 경쟁력을 그렇게 잘 갖춰놨는데도 지금 PBR 0.4배, EV/EBITDA 4.8배라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역사적인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목표가 12만 원도 사실 보수적이죠. 페덱스나 UPS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수준인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소중한 자본을 보존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랩업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봐도 결국 내 계좌에 맞게 포지셔닝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일 아침장이 딱 열리면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할 확률적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용 리스크가 여전한 항공주에 맹목적인 리오프닝 기대감만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둘째,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구조적 호재가 되는 페노션과 현대글로비스의 비중을 늘리시고요. 셋째, 이 치열한 이커머스 전쟁의 진짜 승자인 CJ 대한통운으로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단단하게 막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참 냉정하죠.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확률을 계산하지 않으면 시장의 돈을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떠드는 그저 그런 헛된 테마와 결과만 맹목적으로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철저한 데이터와 기대값에 기반해서 스스로의 계좌를 지켜내는 단단한 투자 프로세스를 세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바람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